이거는 사기지. 처음 마음은 라미네이트를 시작을 했어. 깎다 보니 크라운이 된 거야. 막 깎아서 다 씌우는 거를 라미네이트로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깎아서 씌우는 거 크라운, 얇게 붙이는 거, 그게 라미네이트인데. 요즘 네. 캡치 영상 보니까 전체 임플란트나 미용 치료가 대부분인 건데 네. 미용 치료면 주로 라미네이트 치료인가요? 아니면 라미네이트 비슷한 치료들이랑 어떻게 다른지 좀 알수 있어요? 사람들이 라미네이트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미용 치료 생각하지 않아요? 라미네이트 치료는 아주 옛날에부터 있었어요. 거의 1960년대 헐리우드 배우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들어와서 먼저 하게 된 게 옛날에 예치과에서 많이 해서 그때는 이게 막 유행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여의도에 있을 때 엄청 예쁘게 생긴 여자분이 왔는데 이가 지금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청 열심히 몇 번 만들어가지고 좋게 했어요. 근데 얼굴 모양, 입 다물면 똑같아요. 근데 딱 웃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를 한다는 걸, 미용 치료의 그 쾌감, 보람 이런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또 이게 여기에 소질이 있나? 이게 보는 눈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 때 그게 시작은 되었어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의도에서 논현동으로 이사를 한 얘기를 다 재밌는 얘기가 또 있으니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미용 치료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 그때 내가 들은 강의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넘어서가지고 크라운 치료를 이용해서라도 이쁘게 하는 치료가 더 컨셉인 미용 치료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데 환자가 도저히 교정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근데 환자가 이 상태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 환자가 원하면은 이를 깎을 수도 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 강의를 듣는데 그거 건강한 이를 깎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말로는 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사람도 있다 이거죠. 치아 때문에 마음의 병이 깊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치과에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가끔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치아 한두 개를 깎아서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면 할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그때 미용치료에 대한 컨셉을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이제 강의를 듣고 왔어요. 또 들으면 바로 또 해야 되는 성격이다. 미용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기공소에다가 보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세히 써서 보냈는데 또 만들어 왔는데 엄마? 이게 뭐야? 내가 말한 게 아니야.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생각한 건데 말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다 해서 왁스로 환자 이 본을 떠가지고 석고 모형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 모양은 이런 거야 라고 직접 조각을 해서 보내줬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만들어 봤어요.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나만의 어떤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그 디자인 이름을 제가 다빈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우연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도전 신데렐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출연하겠냐고 연락이 와서 하게 됐는데 도전 신데렐라에서 미용 치료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TV에서 뭘 봤냐면은 미국판 도전 신데렐라를 봤어요. 이쁘게 하는 치료를 해요. 치과 의사가. 그걸 다빈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괜찮다. 제가 말한 다빈치는 라미네이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철 기법이에요. 얇게 붙인다는 의미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라미네이트를 얇게 붙이는 것만 가지고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막 깎아서 다 씌우는 거를 라미네이트로 알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깎아서 씌우는 거 크라운, 얇게 붙이는 거 그게 라미네이트인데 특정 연예인이 자기 라미네이트 이 망가졌다, 이 다 갈아엎었다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니까 정말 라미네이트가 몹쓸 치료가 된 거예요. 근데 라미네이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미네이트는 얇게 깎아서 얇게 붙이기 때문에 이 손상이 없좀 치아 미백보다도 더 안전한 치료가 라미네이트고 크라운 치료와 다 깎아서 치우는 건데 제가 말한 다빈치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치료를 치료 기법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명명했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지 환자들이 아무 병원에 가서 다빈치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스님 다빈치가 뭔데? 그래서 많은 치과의사 스님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답니다. 이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요즘 미용 치료를 하면서 병원들마다 이름이 다양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것마다 있어요. 자기들만의 독특한 라미네이트 치료의 이름이에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라미네이트 치료가 아닌 나는 아예 다른 치료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다빈치 그거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 네, 크라운을 하든 라미네이트를 하든 나만의 미니멀리즘 덴탈 디자인이 다빈치예요. 마늘따, 빛날핀, 치아치, 많이 빛나는 치아, 다빈치 이렇게 영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만의 네이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크라운 같은 건데도 라미네이트로 얘기를 그거는 사기지. 크라운 해놓고 라미네이트라는 거는 사기예요. 근데 그게 얇게 깎고 이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초창기 라미네이트 할 때부터 뭘 했죠? 왁스 작업을 했죠? 자, 왁스 작업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왁스 작업을 하면은 얼마만큼 깎았는지 딱 볼 수 있어요. 그런 인덱스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더 삭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초창기부터 했어요. 다들 놀래요. 어머, 이만큼 깎고 이 모양이 나오냐고. 치과 의사들이 와가지고. 이거는 정확한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 목표치에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니까 대신에 목표치 없이 마구 깎은 거는 얼마만큼 모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깎아야지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라미네이트로 시작을 했어. 깎다 보니 크라운이 된 거야. 라미네이트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깎았을 때 범낭질이라고 치아 바깥층이 있거든요. 라미네이트가 부착되는 면의 50% 이상이 범낭질이 남아있어야 라미네이트 부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깎았다 하면 붙어 있질 않아요. 그 안에는 상아질인데 상아질의 부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붙어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니까 또 옆도 깎고 저 뒤도 깎고 하다 보면 크라운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조금 딸리다 보니까 치료는 라미네이트 시작했지만 크라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라미네이트로 알고 있는데 크라운 치료가 됐을 수도 있어요.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이 봤던 무서운 사진들 있잖아. 크라운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범낭질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한참 라미네이트 치료 많이 할 때는 항상 체어에 거울을 뒀어요. 깎고 나서 보라고. 깎고 나면 더 이쁘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최소한의 삭제로 목표치까지 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라미네이트 삭제량이 많아져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도 구독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삭제를 많이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기술력이 달려있다. 또는 뭐 기공사의 기술력이 달려있다. 저는 2007년부터 가공까지 직접 다 하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는 왁스 작업 안 해요. 안 해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딱 보면 눈이 작아졌어요.